브랜든은 잘 쉬고 있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한 후 검진을 받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은 21일 포항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대체 외국인 선수 시라카와 케이쇼 23위 계약 연장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산은 이날 시라카와와 140만엔 약 1,300만원의 15일 동안 계약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라카와는 지난달 10일 총액 400만엔 약 3,600만원의 6주 대체 외국인 계약을 맺었고 20일에 첫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번 연장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두산은 일단 다음 달 4일까지 시라카와와 함께 갈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누구보다도 시라카와의 계약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이미 많은 경기를 치러 남은 일정이 빡빡하진 않지만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조던 발라조빅과 곽빈, 최원준 외에도 확실한 선발 카드가 하나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이 시라카와를 15일 더 붙잡으면서 앞으로 3경기 정도를 더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든 와델의 재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시라카와의 잔류가 절실했습니다. 브랜든은 지난 6월 말 왼쪽 어깨 견갑학은 손상으로 재활 선수 명단에 올랐는데 6주를 지나 2개월이 다 되도록 마운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불펜 피칭을 진행하면서 복귀 속도를 높이는 듯했으나 다시 어깨 통증을 느껴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브랜든은 병원의 권고에 따라 공도 잡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브랜든의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연되고 있어서요. 시라카와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시라카와가 2주라도 계약을 해주어서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계산해보니 9월 2일이나 3일쯤 마지막 등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3번 정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던진다면 아마 본인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10번 조금 넘게 던진 것 같은데 분명히 경험이 쌓이면서 어린 선수이기에 던지면 던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시라카와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KBO 규정상 시라카와는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식 외국인 선수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경우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두산은 이미 라울 알칸타라, 조던 발라조빅으로 교체와 헨리 라모스, 제러드 영으로 교체에게 외국인 교체 카드 2장을 모두 사용하면서 브랜든을 포스트 시즌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브랜든의 복귀 시점입니다. 이 감독은 브랜든을 기다리며 포스트 시즌 1선발로 기용해야 하는 선수라고 언급했으나 지금도 언제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랜든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시 공을 던질 일정을 잡으려 합니다. 시라카와가 다음 달 4일 계약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브랜든이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브랜든이 2주 안에 돌아오려면 지금은 적어도 캐치볼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브랜든의 몸 상태와 복귀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2주 후에도 불확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랜든은 지금 잘 쉬고 있고 일단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검진을 받고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현재 시즌 성적 62승 57패 2무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 삼성과는 3경기 차, 3위 LG 트윈스와는 1.5 경기 차로 더 높은 순위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칸타라 대신 에이스 역할을 맡기기 위해 영입한 발라조빅이 갈수록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고 국내 선발 투수는 곽빈과 최원준이 잘 버텨주고 있어 당분간 시라카와까지 4명의 선발진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5선발 자리에 공백이 크게 생겼지만 일주일 정도만 버티면 남은 경기 일정상 5선발 없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독은 발라조빅은 원래 구위가 좋은 투수입니다. 올해 계속 중간으로 던지다가 여기 와서 이제 선발 투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개까지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스태미나를 갖춘 것 같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며 브랜든의 공백과 기간 제한이 있는 시라카와의 고민을 발라조빅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카와는 22일 포항 삼성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연장 계약 후 첫 등판입니다. 시라카와는 직전 경기였던 지난 16일 그 위즈전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5회에서 0완승을 이끌었던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산 베어스 선발투수 시라카와 케이쇼는 21일 포항야구장에서 두산과의 계약 연장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기간만큼 팀의 보탬이 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라카와는 이전에 연장 계약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며 말을 아껴 썼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KBO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선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일본 프로야구 MPB 무대에 가까워지려면 한국에서 제 능력을 더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본에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등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전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연장으로 인해 시라카와는 한국에서 약 14주 동안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팀원들, 선배들과 동료들이 다 잘 챙겨줘서 무척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며 다만 한국에 매운 음식이 많아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처음에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던지는 것이 조금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적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1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두산 데뷔전을 치른 이후 시라카와는 총 6경기에서 30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며 2승 2패 평균 자책점 5.3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등판이었던 지난 16일 KT 위즈전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8이닝 동안 4피안타 1사구 3탈 3진 무실점으로 맹활약을 펼쳐 KBO 리그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며 두산에서 2승째를 거뒀습니다. 시라카와는 그 경기가 발판이 되어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독님께서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원 스트라이크부터 승부를 시작하라고 공격적인 피칭을 요구하셨죠 라며 빠른 볼카운트의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카운트가 늘어나면 조금씩 존 구석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승엽 감독과 시라카와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산은 현재 외국인 선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든 와델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라카와를 영입했지만 와델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시라카와의 계약 연장은 팀에게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발라조빅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의 경우 한국 진출 초기에는 많은 관중 앞에서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호투는 그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피칭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의 현재 순위와 남은 경기 일정을 고려할 때 시라카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가 남은 3경기 정도를 어떻게 던질지가 두산의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브랜든 와델의 복귀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산은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투수진 구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와델이 포스트 시즌 1선발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의 컨디션과 복귀 시기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라카와의 계약 연장, 발라조빅의 안정적인 투구,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선발 자리의 공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산의 남은 시즌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순위를 지키거나 더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2위 삼성과 3위 LG와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전력 정비입니다. 특히 투수진의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라카와의 경우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한국 무대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경험이 향후 그의 야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야구에 적응하면서 보여주는 그의 성장은 두산 팬들에게도 즐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리더십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에게 공격적인 피칭을 주문한 것이나 발라조빅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코칭이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팀의 성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의 남은 시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규 시즌 순위 싸움과 동시에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단 전체의 노력과 함께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활용과 국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두산의 순위 싸움과 함께 개별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시라카와의 성장, 발라조빅의 안정적인 투구,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어우러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또한 브랜든 와델의 복귀 시점과 그의 컨디션도 팬들의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 베어스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매 경기가 중요해지고 있고 동시에 포스트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 특히 시라카와와 발라조빅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두산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브랜든 와델의 복귀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남은 시즌 두산의 행보가 KBO 리그 팬들의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